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오픈도어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오픈도어 리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픈도어의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따위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왔을 때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좀 냉담합니다. 과거 아마존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퍼스트 무버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과제도 오픈도어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해 내야겠죠. 저는 오픈도어에 대한 가능성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그딴 거 아무 관심 없고 저는 더 오히려 매집할 뿐이다.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가입니다. 35달러까지 갔던 게 6달러까지 떨어졌고, 그동안 실적은 계속 우상향했는데 반대로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자, 오픈도어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 시장이. 그리고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도 있었고요. 아직 실적이 이렇게 순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시장의 지금 평가가 되게 과하게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때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돈이 되는 대로 계속 모아갈 예정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매출도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진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순이익도 기록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죠. 자,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자,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타일러 오클랜드, 이 오픈도어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도어에 대해서 시장에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습니다. 대략. 자, 오픈도어에 대한 롱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게 뭐냐? 주택 침체가 오면 어떡할 거냐?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그때 보유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하지만 오픈도어의 비즈니스를 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픈도어는 주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픈도어는 고객한테 집을 사서 빨리 수리해서 빨리 팝니다. 짧은 기간만 보유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의 그 변화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라는 게 주식처럼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슬로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우상향했고요. 이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잘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막 떠드는 겁니다. 자, 이미 오픈도어 가지고 있는 그 재고에 대해서 이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다 이미 성사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도 짧습니다. 보통 한 120일에서 90일에서 120일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주택 가격이 만약에 침체가 와가지고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픈도어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48개 지역입니다. 작년에 한 20 몇 개에서 48개까지 들어왔는데 전 지역에서 다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역사상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셔야죠.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역적으로. 자,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빨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이제 구매자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고 또 고객한테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그 마진이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비즈니스는 스트롱하다, 강하다. 이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도어.io라는 이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이 아이바잉 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어떻게 사고 팔리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객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고객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건 어떤 뜻이죠? 앞으로 이 서비스는 계속 발전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크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픈도어가 가지는 이 시장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회사지만 얘도 시장의 20%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아직 커 나가야 될 성장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고차 거래하는 이 카바나라는 회사도 아직 시장의 2%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었죠. 자, 오픈도어는 아직 1% 미만이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고 시장은 무지무지하게 넓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는 아이바잉의 선두주자다. 제가 이제 오픈도어를 투자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뭐냐면 가격 예측 모델인데요. 결국에 구매자가 내 집을 팔겠다고 이렇게 내놨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니네 집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좀 더 비즈니스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근거는 데이터입니다. 오픈도어는 아이바잉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랑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거고 이 알고리즘이 결국에 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인 회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동화된 그 시스템으로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작년에 20몇 개였는데 지금 48개까지 지역을 넓혀가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지금 파랗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오픈도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도 점점점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픈도어가 결국에 단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마켓 점유율 4% 정도고 50조 정도를 달성을 하는 건데 이미 들어간 지역에서의 그 마켓 그 쉐어율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즉 뭐냐? 고객들이 많이 점점점 사용하고 있고 그 오픈도어에 대한 브랜드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아직은 초기지만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진율도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오픈도어가 추구하는 마진은 공원 마진 4%에서 6% 정도인데 이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진율은 원래 지역별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지 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높고 이제 신규로 진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마진이 작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다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마진율은 어느 정도 평균에 맞춰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오래된 곳은 마진율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이제 신규로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다 우상향하고 있다. 뭐 중간에 이런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많이 사고 팔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크로스 프로핏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 마진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로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운영 비용은 감소하겠죠.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주택 가격 예측 모델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규모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운영 비율은 감소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에비타 마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넷 인컴도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도어는 집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빨리 사서 팔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수수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나아가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서 생기는 그런 리스크는 없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진도 물론 이제 뭐 주택 가격이 좋을 때는 마진이 좀 높겠죠. 그죠?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을 때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약간 떨어지겠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서비스 같은 게 결국 계속 붙어가면서 마진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침체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리만 때도 천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이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지역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떨어질 때도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 어쨌든 마진은 공원 마진을 주로 봐야 되는데 공원 마진으로 봤을 때 결국 어쨌든 계속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7%에서 9% 정도, 10% 정도는 만들어낼 거다. 이게 회사의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점점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픈도어를 통해서 거래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오픈도어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뭐 이사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에스크로우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뭐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패키지화 해가지고 이 그 주택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수수료 플러스 그런 서비스 피를 더하게 되면 마진율은 크게 올라갈 것이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수료 비율을 좀 올리게 되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커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매출액 대비 마진율은 작지만 규모의 경제로 이제 해결한다는 게 오픈도어의 어떤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 뭐 붙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에스크로우 같은 거라든지 홈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양한 뭐 리모델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보험도 있을 수 있겠고, 이사 서비스 이런 서비스 피를 계속 붙여가지고 마진율을 올라가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픈도어의 어떤 그 실적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매출액은 정말로 계속 비트를 내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4.2를 예상했는데 5.1을 달성했고 EPS도 처음으로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하락을 할까요? 자, 이것은 시장에서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도어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오픈도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얘네는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손실폭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을 너무 시장에서 과대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오픈도어가 앞으로 실적이 계속 잘 내면서 EPS도 좋게 만들어내면은 결국에 시장에서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퍼스트 무버의 성장통이라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매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5.2 빌리언을 했고, 이제 그로스 프로핏도 되게 좋고 500 밀리언, 그 다음에 공원 마진도 300 밀리언 정도로 했습니다. 자, 에비타 마진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처음으로 이제 순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픈도어는 빠르게, 정말 빠르게 주택을 팔면서 이 재고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시도 2.8빌리언이라는 큰 액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좋은 4.1에서 4.3빌리언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조정된 에비타 마진도 이제 170에서 190밀리언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는 약간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컨센서스보다는 잘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도어의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간단하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공모 마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공모 마진이 자, 계속 우상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결국에는 지금 780일까지 왔고,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우상향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자,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아이바잉에 대한 그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포페드라든지 뭐 과거에 진로도 있었지만, 자,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자꾸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자, 구멍가게랑 대형마트랑 비교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아이바잉 그 사업에서는 오픈도어는 독점적 지위를 가질 것이고, 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총이 4조밖에 안 되지만 최소 400조 이상이 되는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